개인 파산. 이걸 혹시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까, 또 얼마나 막막할까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전문가한테 정밀 진단 받듯이 딱 알아야 할 점들만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그러니까 일종의 진단 단계 있잖아요. 진단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 자료 보니까, 의사 진단처럼 체계적인 질문 목록 같은 걸로 상담 시작하고 한 30분, 네. 아니면 뭐 전화 통화로는 5분, 10분? 그 정도만 해도 채무 상황의 어떤 큰 그림, 이걸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분, 10분 만에요? 와, 정말 빠른데요? 네, 상속 문제부터 뭐 비트코인 보증 문제까지 진짜 다양한 영역을 빠르게 훑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어쨌든 그 진단 다음엔 어떤 단계로 가나요? 역시 서류인가요? 맞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죠. 보통 보면 한 14가지 종류? 이 정도 서류 목록을 안내하는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실제로는 한 8가지, 9가지 그 정도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생각보다는 적네요. 네. 물론 뭐 최근에 부동산을 가졌었다거나 사업 경험, 또 이혼, 이런 좀 복잡한 이력이 얽혀 있다면 그땐 열네릇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하, 사안별로 좀 다르군요. 서류도 서류지만 저는 그 진술서 작성하는 거요. 이게 감정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그렇죠. 과거의 힘든 기억을 막 글로 써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무실에서 그 상황별 샘플 진술서 같은 걸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규모 사업 실패하신 분, 소상공인, 장기실직자, 주부, 심지어 탈북민까지. 다양하네요. 네, 이걸 참고해서 처음엔 좀 짧게 시작했다가 여러 번 고쳐 쓰면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거죠. 근데 너무 샘플에만 의존하면 뭐랄까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초안 잡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최종본은 물론 변호사가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채무자들이 의외로 제출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서류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좀 뜻밖인데 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가장 힘들어한대요. 보험 내역이요? 왜 그게 특별히 더 까다로울까요? 글쎄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그 휴대폰 인증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자료 받는 건 좀 간편해졌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전히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해서 팩스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좀 번거롭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 관제인이 서류를 볼 텐데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나요? 아, 이때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보편상자. 보편상자요? 그게 뭔가요? 네,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편파행위, 그러니까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빚 갚는 거요. 편파 행위.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네. 마지막으로 상속 관련 문제, 이 5가지. 이걸 관제인이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보, 편, 상, 자. 보증금, 보험, 편파, 통장, 상속. 기억하기 좋네요. 네. 왜냐하면 이런 영역들이 아무래도 재산을 좀 숨기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이기 때문이죠. 뭐랄까 일종의 위험 신호 탐지 장치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통장 내역은 얼마나 오래된 기록까지 보나요? 보통 최근 1년치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1년치요.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네, 아주 오래전 기록보다는 파산 신청 직전 1년 동안의 자금 흐름, 여기서 혹시 재산을 빼돌렸거나 편파적인 변제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한 거죠. 과거 전체를 막 샅샅이 뒤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들어보면 초기 진단부터 그 보편 상자 관리까지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하고 도움이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맞습니다. 괜히 잘못된 정보로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관제인한테 엄청 추궁당하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개인 파산 절차라는 게 초기 진단, 서류 준비, 진술서 작성, 그리고 관제인의 그 보편 상자 검토까지
명확한 단계하고 핵심 점검 사항들이 딱 있거든요. 네.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특히 보편 상자 관련 내용은 미리 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경우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최근 1년에 집중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산 절차가 비교적 최근의 재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이게 단순히 그냥 효율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좀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